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MJ 파이낸스 애널리스트 제이슨입니다. 네, 특별한 해외 시황과 투자 전략 코너 10월 2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코너는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유럽 증시에 대한 그런 마감 시황과 전반적인 이슈, 그리고 특징, 그리고 종목 추천 등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글로벌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네, 뉴욕 증시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죠. 네, 세계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4분기를 시작하는 10월의 첫 거래일이었죠. 네, 부진한 제조업 지표 여파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1.28%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1.23%, 나스닥은 1.13% 하락하면서 세계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출발은 좀 좋았는데요. 미국 자본의 이제 중국 유입 차단 우려감을 좀 덜면서 은행주 주도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하지만 이제 장중에 이제 제조업 지표가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는 좀 일제히 좀 하락 전환을 좀 했죠. 네. 그래서 9월 제조업 PMI 지수가 PMI가 47.8을 기록하면서 47.8을 기록하면서 2009년 6월 이후에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좀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약해지면서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게 됐고, 장 초반 100포인트가량 상승하던 다우 지수가 결국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28%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가 좀 부진을 했는데요. 9월 중에 이제 미국 제조업 활동이 예상과 달리 좀 2개월 정도 연속 위축된 것으로 좀 나타남에 따라서 미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상승 중이던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미중 무역이죠. 무역 긴장 때문에 수출이 좀 짓눌리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지표들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로존이나 일본, 영국, 중국과 좀 유사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시장은 지금 이제 4일이죠. 네, 내일 모레 발표될 고용 지표를 좀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4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 이제 10월 다음 주쯤 열리죠.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 미 연방준비위원회 통화정책 회의도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종목 30개 종목 중에 총 30개 종목 중에 26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 나머지 4개 종목은 상승을 했습니다. 제조기업인 3M이죠. 3M. 네, 3M이 주가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3.66% 급락을 하면서 158달러의 종가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맥도날드도 하락폭이 좀 컸는데, JP모건 애널리스트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시를 하면서 2.65%, 맥도날드는 2.65% 정도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는 좀, 그저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2.3%가량 급등을 하면서 뉴욕 증시 강세를 좀 주도했던 애플이 어제는 좀 상승폭이 크지 않았죠. 네, 팀 쿡 CEO가 애플 성장에 대한 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부진 속에서 강한 흐름이 이어나가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0.28% 정도 오른 224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제 테슬라 주요 종목들 좀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제 실망스러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좀 선방을 했죠. 네, 3개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좀 선방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컴퓨터 비전 관련한 그 스타트업 기업이죠. 네, 딥스케일. 네, 딥스케일을 인수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 상하이의 건설회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호재 속에서 1.59%, 네, 1.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이제 IPO 주식들이 이제 추락 속에서 그 우버죠. 우버 이제 공유경제 관련 기업인데, 우버의 주가는 4.36%나 네, 하락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4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좀 특징주 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게 찰스 슈왑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주식과 ETF 등에 대한 그 거래 수수료를 좀 폐지한다고 하면서 9.7% 급락을 했습니다. 네, 9.7% 급락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TD 아메리트레이드 홀딩과 이트레이드 파이낸셜도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으면서 각각 25%, 그리고 16% 폭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슈가 좀 됐던 거죠. 그 주식이랑 ETF 등에 해가지고 그 거래 수수료를 좀 폐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증권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빵이죠. 미국 증시 그 블루칩주 모임인 빵은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뜻하죠. 네, 이렇게 5개 종목은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먼저 넷플릭스가 0.73% 상승, 그리고 애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28% 이렇게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0.01% 그리고 1.27% 정도 하락을 했고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A는 1.2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경기 상황에 민감한 그 운송주 중에서는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 그리고 페덱스, UPS 등이 줄줄이 좀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1.02% 하락했고요. 사우스웨스트는 1.18%, 페덱스는 2.78%, 그리고 UPS는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뭐 경기 민감 섹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는 1.64%나 떨어졌고요. 다우 운송 지수는 2.35%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주요 섹터들 모두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이제 좀 그 시장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빵, 그리고 뭐 민감 섹터인 그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세계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 마감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은 뭐 종목 하나를 이제 뽑아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이제 3분기가 끝나고 4분기 미국 그 현지 시간 기준이죠. 4분기 첫 거래일이 시작을 하면서 3분기 특징주라든지 조금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실 때에도 조금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투자 꿀팁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 뭐 3분기 그 미국 주식 증시 관련해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특징적인 것만 좀 살펴볼게요. 다우 종목들 중에서 직전 분기 상승폭이 어떤 종목이 좀 컸는지 좀 살펴보면요. S&P 500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그리고 가장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이제 어제도 잠깐 언급해드렸죠. KLA,
코퍼레이션이죠. 네. 이 종목은 우리나라 회사로 따지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를 이제 그 생산을 한 다음에 개발하고 생산한 다음에 좀 점검을 해야겠죠.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기능을 하는지 그런 이제 점검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LA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동안에 30% 가량 30% 가량 상승을 했고요.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이제 메이시스라는 이제 백화점 브랜드인데요. 잘 안 되는 지금 오프라인 백화점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이 좀 많이 이제 점점 이제 하락세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빠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 동안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30%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에만 좀 30% 정도 주가가 빠졌네요. 그리고 다음 살펴보실 게 이거는 뭐 분기도 그렇지만 이제 10월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런 좀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적용이 되는 이제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월 기준으로 조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의 상승 확률, 그리고 이 종목들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상승폭을 유지를 했냐, 올랐냐, 요거를 한번 좀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우선 그 전에 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P&G랑 요걸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좀 특징적인 게 또 P&G라고 이제 생활용품 파는 종목이죠. P&G. 그리고 P&G가 이제 3분기 동안 13.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애플은 13.16% 정도 상승을 했어요. 3분기 동안에. 네. 그리고 월마트는 7.4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3분기 동안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3분기 그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했다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애플이 이렇게 좀 어느덧 220달러, 애플이 지금 220달러를 좀 돌파를 했거든요. 애플이 220달러를 돌파를 했다. 220달러까지 좀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굉장히 좀 뿌듯한데요. 제가 애플 뭐 아이폰 유저는 아니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를 좀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좀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애플 주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애플 주가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잠시만요. 애플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 추천주 해가지고 애플도 그 추천을 드렸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전고점을 계속 뚫었고, 어제도 200 전고점이죠. 그러니까 뭐 9월 초였죠. 9월 초중순에 이제 224달러, 226달러까지 이제 돌파를 했는데 어제 뭐 장중에 228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을 224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주봉도 이제 뭐 고점 자체가 이제 2018년 9월이었죠. 2018년 9월 뭐 233달러 정도가 전 고점이었고, 요걸 이제 조금 곧 넘어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계속 흐름도 좋게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 이제 10월, 작년 9월 그 주가를 좀 회복을 하면서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10월 작년 그
9월 말 10월 자체가 애플 최고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10월이나 아니면 좀 빠르면 10월 아니면 11월, 12월 중으로 올해 안으로 신고가를 좀 경신하지 않을까. 네,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좋은 흐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애플,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골드만삭스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애플 자체를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제 10월이니까 10월에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왔냐, 상승을 좀 많이 해줬냐라는 걸 좀 분석을 한 이제 데이터인데요. 애플이 좀 올해로 상장한 지 38년째입니다, 벌써. 여러분. 애플이 38년 동안 10월 달에 상승 확률이 71%예요. 10월 기준으로. 네. 이제 모든 데이터가 10월이에요. 요거 빼고. 네, 10월 기준으로 상승 확률이 71%였고, 평균 상승폭은 7.23%였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제 각각의 이제 38번의 10월이 있었겠죠. 그 10월 동안에 평균 상승폭이 7.23%였다. 네, 굉장한 거죠. 한 달 동안 7%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올해만 해서 이제 애플이 42%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여러분들 애플이 좀 이제 계속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만 아이폰을 제가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에서만 아이폰이 누적으로 2천만 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2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2천만 대가 팔렸거든요. 네. 또 현금 보유가, 지금 애플이 현금 보유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300조예요. 300조. 현금 보유를 300조 가량 하고 있다고 해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나온 그런 건 없지만 예상치가 300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투자의 규제죠. 워렌 버핏이 많은 자금을 좀 애플에 좀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네. 미국 주식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분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시스코 시스템즈는 10월 평균 상승폭이 5.54%였고 상승 확률은 62%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평균 상승폭이 5.49%, 상승 확률은 69%였고 올해만 36%나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5.43% 정도 10월 평균 상승폭이 그 정도 됐고요. 상승 확률은 72%, 그리고 올해 3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4.92% 정도 10월 평균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상승 확률은 85%, 그리고 올해 들어서 24%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여러분들 이런 그 통계치나 과거 그런 데이터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런 게 뭐 10월 평균 상승폭이 7.23%라고 해서 올해 10월도 7% 이상 상승할 거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런 게 조금 무의미한 게 아니라 조금 유의미한 좀 통계 데이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데이터를 좀 쌓아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수익률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많이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시거나 조금 본인만의 이제 분석 기법, 1분기에는 보통 애플이 평균 10% 정도 올랐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런 게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들, 그리고 관심 가진 종목들이 오를 확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날 이제 유럽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이죠. 1일 현지 시간으로 1일 유럽
그 주요국 지수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부각되면서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지수가 좀 제가 여기서 좀 다 부호가 좀 반대로 다 됐네요. 스톡스 지수가 1.3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1.32%, 영국은 0.65%, 프랑스는 1.41% 하락을 하면서 주요국 지수가 대부분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유로존 그 제조업 경기가 근 7년 만에 가장 가파른 위축세를 좀 보였습니다. 미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경기가 2달 연속 위축 국면을 유지하면서 10년 만에 좀 가장 부진한 지표를 나타냈죠. 유로존의 그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도 부진을 했는데 45.7로 지난 이제 2012년 10월 이후에 6년 11개월 정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유럽 증시 대부분이 주요 섹터가 다 하락을 했고, 대부분 그 국가 지수들이 다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홍콩 그 시위 소식도 유럽 증시 전반에 좀 암울한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홍콩에서 어제 이제 반정부 시위대 시위자 중 한 명인 어떤 남성이 경찰에 쏜 실탄 맞으면서 조금 지금 아마 혼수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위가 좀 격화됐었고,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격화될 양상이 보여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이제 홍콩과 아시아 시장 비중이 좀 큰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이죠. SC. 뭐 우리나라 이제 제일은행이랑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과 HSBC 은행이죠. HSBC 그리고 루이비통이 0.8%에서 2.5% 사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영국 지수는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그 새 브렉시트 협상안 발표를 앞두고 파운드화가 좀 급락을 하면서 증시 낙폭이 조금 제한이 됐습니다. 스톡스 600이나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파운드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이제 헬스케어 주식이 좀 부진을 했고요. 종목들 중에 아스트라제네카가 1.7%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하락 사유는 이제 폐질환 관련해서 신약에 대해서 조금 미국 식품의약국 그 FDA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외에 이제 영국 베이커리 체인점이죠. 그렉스는 분기 실적 둔화랑 더불어서 이제 비용 증가 압력 때문에 12.5%나 급락을 했네요. 굉장히 큰 폭 하락을 했죠. 이제 런던 장 마감 후에 유로 달러 환율은 이제 전거래일 대비해서 0.35% 상승한 1.0939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금리는 1.22bp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마이너스 0.562%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추천주를 제가 하나 딱 집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진 않았고, 이제 3분기 정리를 했고, 그리고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월 기준으로 어떤 종목이 역사적으로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상승 확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올해 해당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요런 이제 데이터라든지 조금 이제 도구들이죠.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제 뭐 이런 기준으로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하시거나 분석을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만의 그런 기법이 있겠죠. 자기만의 그런 분석 기법, 그리고 기준을 가지시고 매매를 할 때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특별한 해외 시황과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일이죠. 개천절로 휴일이라서 내일은 방송을 아마 쉴 예정이고요.
또 좋은 정보로 금요일날 다시 아침 9시부터 다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